결과들이 발매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홍명보호 첫 경기였죠, 어떻게 보면. 지난 팔레스타인전, 그리고 네. 두 번째 경기 오만전. 네. 이 두 경기를 한번 평가를 해볼 텐데, 일단 먼저 팔레스타인전 홈에서 0대0, 오만전 원정에서 3대1. 이 결과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사실 만족스럽지 않죠. 그러니까 1승 1무라는 것 자체도 만족스럽지 않고, 우리가 그 처음에 3차 예선 대진 나왔을 때만 해도 쉬운 조다. 그러니까 다른 A조, 그러니까 다른 조에 비해서 훨씬 그 수월한 상대를 만났다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 요르단 이라크 만나기 전에도 1승 1무를 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옆 동네 일본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본은 지금 7대0, 5대0으로 이렇게 막 이겨버리는데, 우리는 답답한 경기력 속에 겨우 그 힘들게 3대1로 이기고 0대0으로 비기고 이러고 있으니까, 사실 답답한 결과여서 네. 뭐 너무 아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두 경기에서 홍명보 감독이 하고자 하는 축구가 좀 보였을까요? 사실 저는 크게 보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전과 오만전이 스타일이 좀 달랐어가지고 딱히 어떤 게 뚜렷하게 홍명보 감독이 앞으로 보여주는 축구인지를 사실 아직 명확하게 보일 수 없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홍명보 감독의 전술이 무엇인지는. 그렇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아라소 코치가 해줄 역할도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의 목표는 북중미 월드컵이에요. 그쵸. 북중미 월드컵 적어도 8강 이상의 성적을 거둬야 할 텐데, 왜냐면 네. 지난 월드컵이 16강이었으니까. 근데 이 세계적인 수준에서 싸웠을 때 경쟁력이 있을지가 궁금해요. 저는 이것도 계속 아까부터 지켜봐야 된다 하긴 너무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걸 지켜봐야 되냐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네. 강팀이랑 하는 경기를 좀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 저 강팀이랑 싸워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세계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내려면 약팀을 잡는 능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강팀을 잡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약팀을 상대했을 때와 강팀을 상대했을 때의 대응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수들 성향 자체가 밀집 수비를 뚫는데 특화되어 있는 선수들은 아니에요. 더 그렇죠. 오히려 강팀과 상대했을 때 더 파괴력이 있는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팀과의 경기를 좀 보고서 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강팀한테도 그 지난번 월드컵 16강에서 브라질한테 졌던 것처럼 만약 진다면 이제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약팀도 못 잡고 강팀도 못 잡는 맞아. 대표팀이라면 당연히 월드컵에서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는 그거고. 근데 만약에 뭐 약팀한테는 우리가 쩔쩔맸지만 강팀 상대로 꽤나 좋은 경기를 보여준다면 그럼 나는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약팀한테 못하는데 강팀한테 잘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팀을 상대하는 방법과 강팀을 상대하는 방법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강팀을 잡는 팀이 무조건 약팀을 무조건 잡는 게 또 축구도 아니고, 그렇죠. 결국 약팀은 밀집 수비를 하다 보니까 밀집 수비를 뚫는 것과 강팀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것과 또 다른 거죠. 예를 들면 토트넘이 맨시티 잡는다고 토트넘이 트래블 팀을 이긴 세계 최고의 팀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닌 것처럼, 결국 그 방법이 좀 다르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래서 지켜봐야 된다. 강팀과 어떤 경기를 하는지. 근데 만약에 강팀과 경기할 때도 약팀을 상대했던 것처럼 답답한 경기력이라면 그때부터는 진짜 미래를 어떡하냐. 네. 그러니까 진짜 어떡하냐. 긍정적이라서 좋다. 기자님은 좀 긍정적이신가 봐요. 매우 낙관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긍정적이세요. 늘 좀 지켜보자. 네. 아버지가 되면 너그러운 아버지가 될 것 같아요. 제 아들은 복받은 아들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 좀 더 지켜보자. 이러실 것 같은. 아무튼 근데 아직 두 경기 했으니까 좀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대표팀에게 좀 기대하는 바가 있을까요? 일단은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전 대표팀이 좋은 분위기로 무조건적인 성공을 거뒀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 대표팀이 성적이 안 좋아서 협회가 쇄신할 수도 있겠지만, 그 타격은 오로지 선수들이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지 않고, 어쨌든 한국 축구를 오랫동안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월드컵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고 대표팀에서도 좋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지금 큽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선수들이 그냥 축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다른 잡음이 이제 안 나왔으면 좋겠고 네.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큽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경기 정리를 한번 해보겠고요. 2연전 지금 동훈 기자님이 그 손준호 선수 기자회견에 가 있는데 전화 연결이 될까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좀 말씀하시네요. 바쁘시구나. 네, 동훈 선배께서. 그러면 저희가 일단 기사로 전해드릴게요. 일단 기사 한번 찾아주시고요, 기자님이. 네. 제가 전해드릴게요. 일단 중국 축구협회가 10일 어제 시간으로 공문을 통해서 손준호 선수가 승부 조작에 연루됐다면서 징계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축구협회는 총 61명을 처벌을 했는데요. 그중에 손준호를 포함해서 43명은 수위가 심각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축구 관련 활동 영구 금지에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손준호 선수가 그래서 오늘 이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관련해서 심경을 밝혔습니다. 좀 눈물을 보이기도 했어요. 손준호 선수가. 그래서 좀 주된 내용은 구치소에 감금된 이후에 일찍 풀려나고 싶은 마음에 없는 죄를 거짓으로 자백해 일이 커졌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기자회견 내용 중에 좀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만 좀 기자님이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문제가 된 게 네. 어쨌든 손준호 선수가 그 동료 선수로부터 돈을 받은 게 좀 문제가 됐고요. 네. 그래서 그 돈이 이전부터 그 해당 선수와 그 가벼운 금전 거래를 꾸준히 해왔던 사이라고 해요. 네. 그 사이도 엄청 좋고 부모님 간에도 그 선수의 부모님 손준호 선수가 같이 뭐 한국에서 뭐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뭔가 그런 식으로 엄청 돈독한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그 선수가 전달해줬을 때 받은 것이 좀 문제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어쨌든 손준호 선수 측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승부 조작 사실은 당연히 전혀 없고 근데 이제 금품 수수 같은 경우에는 연루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나와 그 상황이 이렇게 펼쳐졌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이 어떤 출처의 돈이었는지 몰랐고 네. 돈을 받았지만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까지 왔다. 네. 말씀하신 대로 또 어쨌든 중국 측에서 가족을 협박의 빌미로 삼으면서 거짓 자백을 하지 않으면 지금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가족이 위험하다라는 식으로 협박을 해서 네. 손준호 선수가 어쩔 수 없는 혐의를 인정했다. 네. 이제 뭐 이런 식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손준호 선수는 죄를 짓지 않았다, 결백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런 상황을 TV나 드라마로 본 게 있어서 변호사가 필요하다, 고용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 온 통역이 큰일이 아니라면서 변호사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해서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죠. 그래서 좀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혐의를 제시했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말씀해주신 아내를 외교부를 통해 체포해서 구치소로 잡아와서 같이 조사를 해야 된다라면서 겁을 줬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상황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손준호 선수가 열기는 했는데 앞으로 이것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중국 축구협회가 피파에 제소를 한 상황이고 네. 그 피파에서 어떠한 그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손준호 선수 측은 이제 피파 결과에 따라서 그 우리도 변호인단을 꾸려서 그 결과에 만약에 그게 이제 뭐 선수 제명이라든가 네. 선수 출전에 대한 그런 게 있다면 그런 이제 변호인단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 나갈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축구협회도 중국 축구협회의 이번 징계와 관련해서 중국 측에 관련 문서를 요청한 상태고 회신이 오면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손준호 선수 관련 이 사건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도 함께 체크를 하면서 좀 이제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으면 저희 라이브에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라이브는 이렇게 마치겠고요. 2연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기자님.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고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네. 원래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에 베라노 라이브를 진행을 하는데 다음 주 수요일이 추석 연휴예요. 그쵸.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라서 또 여러분들 가족분들이랑 또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네. 좋은 시간 보내시라고 저희는 다음 주에 쉽니다. 저희도 보내야 되고요. 맞습니다. 다음 주 베라노 라이브 다음 주 수요일은 하루 쉬고요. 그 다음 주에 인사를 드릴 거고 이제 빨대형 라이브는 금요일에 그대로 진행을 하니까 많이 또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